위안의 0.3초 픽셀 추리제 7화 설계된 어둠. 박 형사의 총구가 이 안에 미간을 겨눈 정적의 순간, 병실 안은 기괴한 고주파음으로 가득 찼다. 제로가 이 안을 제거하기 위해 병실의 모든 시스템을 폭주시키고 있었다. 특히 외벽의 스마트 글라스는 제로가 흘려보낸 과전압으로 인해 붉게 달아올랐고, 밖에서 때리는 차가운 겨울비와 맞닿으며 칙 하는 비명 같은 소리를 내뱉었다. 그때 이한의 눈에 병실 벽면 하단의 피상등이 녹색으로 전멸하는 것이 들어왔다. 형 이훈이 설계한 매립형 자동 사출 시스템의 가동 신호였다. 이양, 안 돼! 강태준의 외침과 박 형사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찰나, 이한은 유리창 옆에 붉은 레버를 발로 걷어찼다. 철컥. 외벽 패널이 열리며 특수 합금으로 된 손잡이가 튀어나왔고, 이한은 주저없이 깨진 유리창 너머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손잡이를 움켜쥐는 순간 어깨가 빠질 듯한 충격과 함께 자기 부상 와이어가 풀려나갔다. 이 장치는 하중을 감지하자마자 내부 자석이 강력한 반발력을 일으켜 추락 속도를 물리적으로 제어했다. 이한의 몸은 외벽을 타고 미끄러지듯 떨어졌고, 지면 근처에서 속도가 급격히 줄어든 순간 와이어를 놓았다.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굴러떨어지듯 반짝한 이한의 위로 박 형사의 포효가 들려왔다. 타, 죽고 싶지 않으면. 헬멧을 쓴 의문의 여성 리나가 거칠게 스로틀을 감았다. 핏기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이한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깨 총상에서 흐른 피가 빗물과 섞여 리나의 옷을 적셨다. 리나는 말없이 이한에게 검은색 스마트 헬멧을 건넸다. 노트북 꺼내지 마. 지금부터 내 헬멧 바이저로 내 시스템에 동기화해. 음성으로 코드 불러. 리나는 과거 형 이훈의 비밀 프로젝트 팀원이자 형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연인이었다. 형의 죽음 이후 복수를 위해 숨어 지내던 그녀는 형의 유언 동생을 지켜달라는 말을 따르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이한이 헬멧을 쓰자 눈앞에 도시 전체 교통망이 증강현실 AR 데이터로 펼쳐졌다. 제로는 지금 이 도시의 모든 CCTV를 제 눈으로 쓰고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든 저 안에 경로를 예측할 거야. 리나가 소리쳤다. 그럼 경로를 꼬아버리면 되죠. 이한이 헬멧 마이크에 코드를 쏟아냈다. 리나 씨 30방향 교차로 진입 5초 전. 지금. 이한의 음성 명령에 따라 리나가 오토바이 핸들의 스위치를 조작했다. 추격해오는 경찰차들의 내비게이션에는 교량 붕괴라는 허위 경고가 떴고, 신호등은 일제히 적색으로 변해 일반 차량들이 거대한 벽처럼 도로를 막아섰다. 디지털의 사각지대를 찾아 아날로그의 좁은 골목으로 숨어드는 긴박한 추격전이 10분간 이어진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도심 외곽의 납골당. 형 이훈이 잠든 곳이다. 리나는 상처 입은 이한을 부축하며 형의 유골함 앞으로 이끌었다. 이한은 어깨에 통증을 참으며 헬멧을 벗어 던졌다. 분노와 의구심이 뒤섞인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형은 실종됐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런 곳으로 날 데려온 거야? 리나는 대답 대신 S11이라고 적힌 낡은 유골함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눈에 슬픔과 증오가 동시에 서렸다. 이유는 실종된 게 아니야. 3년 전 그날 옥상에서 살해당했으니까. 위한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리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단호했다. 제로는 훈이가 만든 시스템을 독점하기 위해 제거하기로 결정했어. 박 형사는 제로의 명령을 수행하는 집행자였지. 난 그 현장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훈이가 마지막 순간에 내게 보낸 메시지가 동생을 지켜야 하는 것이었으니까. 리나는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의 대리석 문을 어루만졌다. 내가 이 무덤을 만들었어. 제로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가짜 이름을 올리고 이 벽면 전체를 전파 차단 합금으로 눌렀어. 훈이는 죽기 직전 제로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킬스위치 코드를 이 칩에 담아 내게 넘겼어. 이하는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 안쪽 비밀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마이크로 칩의 나머지 조각과 형의 친필 편지가 숨겨져 있었다. 이하나 강태준은 제로를 만든 돈줄일 뿐이다. 진짜 제로를 움직이는 건 공권력의 탈을 쓴 설계자들이다. 시스템 뒤에 숨은 자를 봐라. 편지 밑에는 제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5명의 명단과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줄에 있는 사진을 확인한 이한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3년 전 형의 자살 사건을 조사하며 자신을 위로해주던 박 형사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박 형사였다.
그는 이미 이곳을 알고 있었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은폐용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였구나. 이하나, 내 형도 참 지독해. 죽어서도 이런 걸 남기다니. 박 형사는 단순히 매수된 경찰이 아니었다. 그는 제로 시스템을 이용해 범죄 데이터를 세탁하고 반대 세력을 감시하며 도시의 질서를 통제하는 실질적 운영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관리자 권한을 상징하는 ADMIN GRO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형은 너무 정의로워서 죽었지. 하지만 넌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똑같은 길을 가는구나. 그 침 내놔. 그럼 리나는 살려주지. 박 형사가 다시 총구를 고정했다. 빗소리조차 숨을 죽인 그 순간 이하는 리나의 가방에서 낚아챈 소형 EMP 제모의 스위치를 눌렀다. 콱광. 눈을 찌르는 백색광이 납골당을 집어삼켰다. 고주파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박 형사의 스마트폰 화면이 지직거리며 타버렸다. 총구에 달린 레이저 사이트도 제로의 감시망도 병원 서버와 연결되어 있던 모든 통신도 단번에 끊어졌다. 1초 전까지 이 도시를 지배하던 디지털의 눈이 멀어버린 것이다. 이제 공평해졌네요. 당신이 믿던 그 괴물은 여기 없으니까. 이하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박 형사는 당황하며 방아쇠를 당겼지만 소음기 너머 들리는 건 허공을 가르는 둔탁한 금속음뿐이었다. 조명이 모두 나간 납골당 한. 오직 밖에서 들이치는 푸른 번개불만이 간헐적으로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추었다. 이제 해킹 기술도 화려한 알고리즘도 무용지물이었다. 남은 것은 날 것 그대로의 숨소리와 대리석 바닥을 긁는 발소리뿐이었다. 박 형사는 노련한 형사의 감각으로 이한의 위치를 쫓았다. 어둠 속에서 주먹이 오가고 살점이 터지는 소리가 정적 속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이한은 어깨 총상에서 오는 극심한 통증에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바닥에 떨어진 소화기를 집어 던져 박 형사의 시야를 흐트러뜨렸다. 리나 역시 추격을 따돌리고 어둠 속에서 가세했다. 그녀는 형 이훈의 복수를 위해 3년을 기다려온 증오를 담아 박 형사의 다리를 걷어찼다. 비틀거리는 박 형사를 향해 이한이 온 체중을 실어 달려들었다. 두 남자는 거칠게 대리석 바닥 위를 뒹굴었다. 결국 체력이 바닥난 박 형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박 형사는 피 섞인 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제로는 죽지 않아. 제로는 이미 이 도시의 공기 속에 있고 사람들의 욕망 속에 살고 있거든. 넌 그저 거대한 톱니바퀴 하나를 건드린 것뿐이야. 이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당신도 그저 부품일 뿐이었어. 형이 죽었을 때 당신이 흘린 눈물, 그것만은 진짜라고 믿고 싶었는데. 박 형사는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는 의식을 잃었다. 승리의 여운을 느낄 새도 없이 멀리서 수십 대 차량 서치라이트가 납골당을 향해 쏟아져 들어왔다. 강태준의 사설 보안팀이 아니었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그림자 제로의 진짜 주인이 보낸 해결사들이었다. 시간 없어. 가야 해. 리나가 이한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한은 형의 유골함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본 뒤 칩을 움켜쥐고 칠흑 같은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차량의 강렬한 라이트가 납골당을 헤집는 가운데 이한은 손바닥을 파고드는 칩에 차가운 감촉을 느꼈다. 이제 싸움은 형의 복수를 넘어 도시 전체를 장악한 보이지 않는 권력과의 전쟁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이한의 눈동자에 다가오는 적들의 풀빛이 일렁인다.